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생성형 AI와 자동차 산업의 융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꾸준히 모아가는 이유 역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죠. 생성형 AI. 이 생성형 AI와 자동차 산업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챗GPT 달리로요. 한번 그려봤는데요. 해당 보시면 이 문구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생성형 AI와 함께 발전한다면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자동차가 엄청나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자동차 함께요.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보시면 8월 14일, 7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9시 30분에요. 오후. 예측보다요. 0.1% 정도 어떻게 보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9% 올랐죠. 증시는 이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약 3년 반 만에 가장 둔화된 모습을 보이자 매수 심리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 전년 동기 대비 2.9%가 올랐고요.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요. 가장 둔화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CPI는 시장 예상치 3%죠. 3% 상승에도 밑돌았고요. 변동성이 큰 식음료하고요.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모두 월가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7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2%로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하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하면서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빅스텝인지 베이비 스텝인지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인하 폭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증시의 우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2021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계속 내리다가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죠. 요 근래에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걸 반영하듯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4만을 돌파했죠. 4만 8.39포인트로 플러스 0.6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보면은 17,192.6포인트로 플러스 0.03% 소폭 상승. S&P 500도 5,455.21포인트로 플러스 0.38%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하고요. 항생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 독일, 프랑스, 영국, 니케이는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뉴욕 증시 CPI가 2%대 진입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 나스닥 강보합 마감했죠. 나스닥.
그리고 속보로 다우지수가 이제 4만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인데 물가 전쟁이 이제 끝물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폭스콘, 애플과 관련돼 있죠. 2분기 순이익 전년비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S&P 500 맵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9% 상승, 애플도 0.2% 상승, 반면에 구글은 마이너스 2.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0.34% 하락, 아마존도 0.08%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소폭 올랐죠. 1.67% 상승. 그리고 AMD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7% 하락.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를 보면 지난 익스트림 피어에서 지금 공포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26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 알아보시죠. 생성형 AI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다라고 모토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생성형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예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자동차 산업이 접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는 모빌리티죠. 단순한 이제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생성형 AI는 이러한 자동차를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는 예를 들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전자의 습관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 같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뭔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산업의 변화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상상의 나를 펼쳐봤는데요. 어떻게 될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선 생성형 AI 도입은 자동차 산업에 아래 네 가지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시면 첫 번째, 자율주행 기술 발전. 생성형 AI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것 같은데 생성형 AI는 개인별 패턴을 이제 분석하겠죠.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자동차 관련 이제 플랫폼이 등장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자동차 산업으로 재편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라는 것을 토대로 단순한 기계,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이런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겠죠. 이제 생성형 AI와 접목되면서 뭔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 같은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갈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 각자의 이제 맞춤형 산업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토대로 그 차주라든가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탑승하는 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것을 토대로 뭐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자동차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 환경도 말씀드렸죠. 창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편리하고 사람들의 어,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이동 수단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해 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SXL 어떻게 될까요? SXL은 보시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 내 주가가 상승할 때 3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ETF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반도체는 필수적인 그런 산업의 쌀입니다. 결국 이제 생성형 AI, 자동차 산업의 융합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전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건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뭐 중간에 조정은 받겠죠. 그래도 우상향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반도체 전반에 투자하는 SXL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도 반도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죠. 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요즘에 핫 이슈인데 전기 자동차 안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생성형 AI도 계속 반도체가 뭐 고도화되고 어 반도체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성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반도체는 더욱 많이 팔릴 거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SXL의 운영 보수 알아보면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 연 0.8%, 시가총액은 117.9억. 요즘에 많이 주가가 하락해서 떨어졌네요.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가 보이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등등이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XL에 대한 어제는 소폭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93% 하락을 했는데 주봉 보시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제 바닥을 친 건가? 양봉이 장대 양봉이 들어섰고 이번 주도 지금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다음 주도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우상향 조정을 좀 받고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RSI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라든가 TSMC, AMD 같은 진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SXL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성형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보다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그럼 SXL의 투자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우선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장기 투자의 적합이라는 3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높은 성장 잠재력은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SXL은 이런 산업 성장의 3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XL은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SXL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세상사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높은 변동성, 두 번째 시장 하락 시 큰 손실 가능성,
이건 얼마 전에 블랙 먼데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여기 최고점이 70달러인데 거의 반토막이 맞죠? 반토막은 딱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손실 가능성,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이렇게 일봉 보시면 엄청나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상향할 거다. 우양하는데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 진짜 날아갑니다. 근데 우상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확신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잔파도가 있을 거고요. 뭐 큰 파도도 있겠죠. 월요일처럼. 그러면 이때 사 모은다고 하면 물론 딱 이때 사 모지 못하겠죠. 한 이쯤에서 사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우상한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다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은 커지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매주말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하고요. 자동차 산업의 융합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 같고요. SXL 같은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 특히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각자가 이제 마련하시고요.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SXL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이런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투자하고 있다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